자, 그건 그렇고 이 숨진 훈련병을 지휘한 이 중대장에 대해서 각종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확산되고 네, 있어요. 뭐 정치권에서 뭐 각종 이슈들 뭐 이제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뭐 네. 실명을 공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 지난 총선에서 이 소나무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던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 해당 중대장에 대해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고발장을 제출을 네, 했습니다. 최대집 전 회장. 예. 네, 또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뭐 지난주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명을 해당 지휘관에 대한 실명을 음. 공개를 하고 군 당국에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자, 실명을 발언한 거에 대해서 실명을 이제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된 건 아니고 뭐 개인적인 발언이다라면서도 이 군 부대의 중대장이라면 통상 이 수백 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다. 그럼 공인이지 않느냐. 그러다 음. 보니까 뭐 실명을 공개해도 무방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민주당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중대장이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가혹행위를 했다. 뭐 고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훈련을 빙자한 범죄일 뿐이다.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이제 네네. 국민들의 좀 감정을 속 시원하게 좀 건드려 주려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기인 개혁신당 그 원내대표죠?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이 그 페이스북에 그 실명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좀 이게 적절하느냐? 아니 뭐 젊은 그냥 초급 간부인데 네. 이 사람 공인이냐? 근데 또 이기인 최고위원은 공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사실 했어요. 이렇게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음. 이 해당 중대장의 개인 신상이 자연스럽게 또 노출이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중대장의 뭐 성별을 놓고도 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뭐 각종 이제 논란 혹은 뭐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중대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중대장은 업무에서는 배제가 돼서 네. 귀향 조치, 그러니까 고향집에 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부중대장의 경우는 그 관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아직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대, 그러니까 생활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군 당국은 일단은 현장에서 배제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신병이 뭐 구속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경찰이 정식 입건한 상태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군 입장에서 약간 어중간해진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 중대장 본인도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일단은 귀향 조치를 했다라고 군 당국은 언론에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성별 관련한 갈등으로 좀 번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한 기자가, 조건희 사회부 차장이 이제 칼럼을 쓴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목이 이건데요. 훈련병이 죽었는데 중대장이 여성인 게 본질인가라는 칼럼입니다. 요 대목 이걸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원래는 긴 칼럼인데 제가 좀 반으로 잘라서 옆으로 붙였습니다. 한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23일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틀 후 사망했다라고 했고요. 9일밖에 안 된, 입수한 지 9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다. 뭐 소변이 시커맸다고 한다,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훈련을 지한 중대장, 대위죠, 부중대장 중위가 민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라고 했고요. 이를 예방하고 감시할 부대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어떤 기본적인 서술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 단락이, 그런데도 뜻밖에도 온라인에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른 것은 이성 혐오라는 오물이었다라고 기자가 칼럼에 적고 있습니다.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이유였다. 남성 위주 사이트에서는 해당 중대장의 실명과 출신 대학을 조리돌리듯 공유하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체력의 한계를 무지한 여성이 지휘관을 맡아서, 체력의 한계에 무지한 여성이 지휘관을 맡아서 벌어진 일이다라거나, 여군이라서 남성 훈련병의 기를 꺾기 위해 무리한 훈련을 시켰다, 이런 억측이 빗발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글 중에 이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여자 중대장이라서 남자 훈련병 기 꺾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체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등등의 이건 아무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억측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중대장의 사진을 올리고 숏컷을 한 거 보니까 뭐 남성 혐오하는 페미니스트 같다 이렇게 적은 글에는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다라고도 기자가 칼럼에 썼습니다. 또 기자는요, 피의자들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국가 권력을 업은 고문치사라는 지적을 수사기관이 귀담아 듣고 철저히 수사에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아닌 그의 성별에 매몰되는 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자, 이 대목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데요. 가해자의 성별이 문제였다면 최근 10년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군기 사고로 숨진 655명의 관련자 대다수가 남성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몰라서 혹은 악의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런 이에게 훈련 권한을 부여하고 방치한 군의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뭐 이번에 중대장이 여성이었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 그동안 10년간 이뤄진 군기 사고로 숨진 655명 이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남자라는 것은 남성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 라고 이 조건희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는 국민적 관심과 공부는 매우 한정적인 사회적 자원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밀려 무관심의 그늘로 사라지기 일쑤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 권리라면서 해당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했다. 피의자를 악마로 몰아서 정의가 구현됐다라는 후련한 착각이 머무는 순간 진짜 대책은 더 멀어진다. 시스템에서 망가진 부위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짚을 때다. 그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청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곱씹을 만한 대목은 가해자의 성별이 문제였다면 최근 10년간 군기 사고로 숨진 655명 관련자 대다수가 남성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재혁 기자도 아침에 이 칼럼 봤는데 이거 어떻게 네. 좀 보셨습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중대장 개인의 물론 과실이 확인이 된다면 규정을 위반해서 뭐 가혹행위를 한 게 확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또 이런 사건들을 뭐 제발 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또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그간 국내에 뭐 어떤 된 악습들이 뭐 전해져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되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 중대장 개인에 향한 비난 이거는 예. 좀 우리가 좀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좀 벗어나는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번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문제를 이쪽으로 가져가는 순간 진짜 정확한 진단과 또 해법을 마련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네. 차원에서 이 칼럼도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